또 부모님들한테도 보이는 공통적인 어떤 모습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백현진입니다. 오늘은 새발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보통 아이들이 이제 9개월 전후로 내발기기를 시작하죠. 이 내발기기 특징이 좌우를 균형 있게 협응하는 법을 배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서 한쪽 다리를 쥐지 않고 들고 기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요거를 우리는 보통 새발기기라고 부르죠. 처음 보면은 이게 좀 귀엽기도 하고, 그래도 뭐 잘 기니까 괜찮지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저는 이런 경우에는 아예 이제 발달의 흐름을 한번 짚어보라고 꼭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새발기기는 절대로 갑자기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제 뒤집기나 배밀이, 뭐 피보팅 같은 운동 패턴들이 처음부터 비대칭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몸이 한쪽으로만 잘 돌아간다거나, 배밀이를 할 때 한 팔만 끌고 움직인다거나, 그런 작은 비대칭들이 계속 모여가지고 결국 새발기기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새발기기의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골반의 가동성이 부족해서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고관절은 이렇게 구 형태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 고관절 소켓 안에서 이렇게 잘 돌아가야지 체중을 고르게 실을 수가 있고, 이제 균형 있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 고관절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이는 어떻게 해서든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 예 중에 하나가 다리를 한쪽을 지지하지 않는 새발기기인 거예요. 고관절의 가동성은 부족한데 나는 지금 움직이고 싶으니까 쓸 수 있는 쪽만 사용해서 기어가는 게 새발기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되면은 관절은 점점 고정된 자세를 기억해서 움직임이 점점 뻣뻣해지고, 때로는 이제 고관절에서 똑똑 소리가 나기도 해요. 그래서 관절 주변의 근육들은 일을 하지가 않게 되면서 근육이 점점 약해지고 고정은 점점 강해지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세 발로 기던 아이들이 걸을 때가 돼서 걷더라도 문제가 조금 이어지게 되는데요. 세 발로 기었을 때 체중 지지를 못했던 쪽 발이 밖으로 벌어진다거나 끌리면서 걷는다거나 하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세발기기를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 가장 쉽게는 먼저 떠 있는 다리의 무릎을 땅에 딛고 갈 수 있게 손으로 교정해 주는 게 먼저 시작이에요. 들고 기는 다리의 무릎을 땅에 닿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두 무릎으로 기는 감각을 반복해서 몸에 새겨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스텝이에요. 아이가 기어갈 때 뒤에서 따라가시면서 다리를 잡아서 무릎을 땅에 계속 디딜 수 있게 도와주시면 돼요. 팁을 하나 드리면, 저는 요 교정을 할 때 항상 같은 리듬의 구호를 좀 반복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뭐 천천히 천천히 이런 식으로, 무릎이 닿을 때마다 천천히 천천히 이런 방식으로 계속 구호를 만들어줘서 동작하고 말하고 연결을 해서 훨씬 더 뇌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이런 구호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어떤 동작을 고친다기보다는 뇌에 새롭게 동작을 학습시킨다라는 마음으로 반복을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세발기기를 하는 애들을 보면은 몸통이 한쪽으로 잘 안 돌아가는 경우가 좀 많아요. 엎드려서 몸통 회전을 유도하면 한쪽은 돌아가는데 한쪽은 뻣뻣하게 이제 안 돌아가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엎드린 자세에서 몸통 회전을 시키는 피보팅을 유도하면 한쪽은 척추랑 골반이 잘 돌아가는데, 반대쪽은 척추랑 골반이 뻣뻣하다거나 잘 돌아가지 않는다거나 이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죠. 요거는 근육이 좀 비대칭적으로 발달을 했거나, 아니면은 척추의 움직임이 약해서 한쪽 방향 회전이 어려운 경우에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게 돼요. 이럴 때 저는 몸통 회전 운동을 시켜줘요. 요거는 그냥 집에서도 쉽게 하실 수가 있는데, 인어 자세로 앉힌 다음에 다리에 아이를 기대게 하고 시선을 이용해서 몸통의 회전을 만들면 돼요. 몸통이 회전할수록 허리는 더 잘 펴지게 될 거고요. 이 운동으로 척추와 골반이 분리되고 척추 움직임이 더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 움직임에 대한 감각을 배워본 후에 다시 내발기기를 연습하면은 골반이 훨씬 더 잘 돌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또 부모님들한테도 보이는 공통적인 어떤 모습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한테 이제 우리 아이는 어떤 장난감을 가장 좋아해요? 뭐 어떤 놀이를 제일 좋아해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세발기기 하는 부모님들은 공통적으로 많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 애기는 장난감보다는 사람을 더 좋아해요. 사람 보고 노는 걸 더 좋아해요. 라는 답이 가장 많이 좀 돌아옵니다. 물론 사람을 좋아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긴 한데요. 하지만 이제 8에서 12개월은 손으로 놀고 조작하는 이런 감각이 많이 폭발적으로 자라는 시기예요. 이거에 맞게 손 기능도 같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손으로 놀지 않고 사람을 많이 좋아한다는 건 손을 쓰는데 익숙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세발기기를 하면 손에 충분하게 체중을 실어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손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결과 손의 근력이 약해지고 뭐 잡기나 조작하기, 도구 사용하기, 나중에는 글씨 쓰기까지도 다 지연되는 모습을 많이 좀 보이게 돼요. 아이들이 보통 어떤 한 가지의 기술을 이제 익히기 위해서는 한 수백 번 반복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패턴으로 배운 운동 기술이나 감각 기술을 바꾸려면은 또 수천 번의 연습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발달에서는 조기 접근이 가장 중요하다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이런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세발기기를 지금 하고 있다면 뭐 골반의 움직임이나 척추의 움직임, 손 기능은 떨어지지 않는지를 계속 체크를 하셔서 발달이 좀 지연되고 있다고 하면 적절한 조치를 좀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운동이나 제가 영상으로 올려놓은 운동들을 연습해 보시고 그래도 변화가 좀 적다라고 하면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세발기기에 대한 저의 경험을 공유해 봤는데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고민, 의견들을 공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